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SVD를 제가 이제 두 번째 버전을 소개할 건데, 우리가 보통 X는 U, D, V 트랜스포즈 이제 이렇게 분해가 이제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D는 대각행렬을 가정하고, 그다음에 U하고 V는 이제 둘 중 하나는 직교행렬이고 둘 중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직교행렬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n 바이 p 매트릭스, 그러니까 n이 p보다 큰 상황에서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얘는 이제 직교행렬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직교행렬이 안 되죠. 그러니까 u 같은 경우는 디멘전이 n 곱하기 p가 되고, 여기서 d의 디멘전은 p 곱하기 p고 v의 디멘전은 p 곱하기 p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이제 u 트랜스포즈 u를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p n n p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거는 i가 되는데 u 트랜스포즈는 이제 i가 되지 않는다. 요런 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전이 사실 두 개가 있어요. 요거를 제가 원래는 SVD 할 때 버전 1, 2를 같이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좀 이 버전이 약간 익숙해진 상황에서 한참 뒤에 좀 버전 2를 소개하는데, 버전 2는 뭐냐면은 D를 D를 대각행렬로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D가 정사각형 모양이 안 됩니다. 그리고 U하고 V를 직교행렬로, 그러니까 양쪽을 다 이제 직교행렬로 만들 수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X가 일반적인 n 곱하기 p 매트릭스일 때 U하고 D하고 V 트랜스포즈의 디멘전이 얘는 이제 당연히 P겠고, 여기는 모르겠지만 N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다 곱하면은 N 바이 P가 나오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직교행렬이니까 당연히 정사각형렬이어야 되고, 여기 이제 NN이 돼야 되고, 그럼 자동적으로 D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이러한 형태로 이제 되는 꼴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얘가 이제 대각행렬이고, 그다음에 얘하고 이제 쌍으로 직교행렬이 돼요. 일단은 뭐 어떻게 가능하냐를 이제 따지는 것도 이제 좀 중요한데, 그냥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따져주기는 할 건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제 이 두 가지 버전이 왜 존재하고 뭐가 편하냐. 일단은 제가 이제 저번에 이상한 계산 같은 거 엄청 많이 하면서 뭐 X 트랜스포즈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할 때 되게 D에 대해서 좋은 건 뭐였냐면은 D가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D 트랜스포즈는 D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얘가 대각행렬이 깨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D 트랜스포즈는 D가 되지 않겠죠. 그래갖고 요거를 처리하는 게 약간 좀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요거하고 요거는 둘 다 이제 직교행렬이 되니까 뭔가 이제 U 트랜스포즈 U가 이제 I 이제 U 트랜스포즈가 I 이제 뭐 V 트랜스포즈 V 뭐 이런 게 이제 어떤 게 I인지 이런 거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그냥 뭐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가 있으면 다 직교행렬이라고 보니까 이런 거는 좀 편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똑같아서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버전으로 X는 이제 U, D, V 트랜스포즈 형태에서 내가 이제 U, V를 쌍방으로 그냥 직교로 그냥 놓을지, 그리고 이제 대신에 D가 이제 대각인 거를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지, 아니면은 이제 D를 대각으로 놓고 U하고 V 중에 이제 한쪽만 직교로 놓을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왜 가능한지 보면은 이거를 열심히 썼거든요. 이거 사실 읽어보면 되는데 그냥 매트릭스 곱셈 몇 번 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그 매트릭스 곱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익숙해지면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일 수가 있었죠. X는 이제 U, D, V 트랜스포즈고 원래 버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D가 이제 대각행렬, 그 다음에 U하고 V는 이제 각각 이제 U 트랜스포즈 U는 I가 되고 U 트랜스포즈는 이제 I가 아니고, 이제 이런 거죠. 되게 이제 귀찮은 그런 것들. 그래서 일단 얘가 대각이고 요게 성립하고, 얘는 그냥 V는 그 자체로 직교행렬, U는 직교행렬 비슷한 거. 대충 이제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었는데, 여기 있는 이제 U하고 V 요거 있죠. 요거를 풀어서 써보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아니다. 이거 풀 필요 없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저 풀지 말고 그냥 바로 이거를 봅시다. 제가 이제 이러한 매트릭스를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요 매트릭스는 뭐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U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U는 이제 이 원래 버전에서 N 곱하기 P의 형태였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U tilde라는 거를 옆에 그냥 붙여요. 대충. 무슨 값인지는 몰라. 아무 값이나 붙여요. 그냥. 아무 값이나 막 채워넣어요. 그리고 얘의 디멘전은 N 곱하기 N-P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전체는 뭐 예를 들어서 U의 스타라고 합시다. 요런 U의 스타라고 된 거는 N 곱하기 N 매트릭스가 되죠. 이 숫자들은 뭘로 채우는지 지금은 신경 쓰지 맙시다. 그냥 아무거나 채워요. 아무거나 채워서 이렇게 U 스타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갑자기 시간이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지? 요거는 뭐냐면은 D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D는 위에다 이제 올라온 형태로 우리가 쓰면은 D1, D2, 땡땡땡, DP, 그다음에 빵빵. 요렇게 이제 정사각형 모양의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0으로 그냥 다 채워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매트릭스를 이제 생각을 할게요. 그럼 얘는 이제 여기 위쪽에 있는 요거는 랭스가 이제 P죠. 여기 있는 것도 이제 P가 되겠죠. 그렇죠? 컬럼들이 P개 있고,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P개고, 그다음에 여기 이 채워진 부분은 요 길이가 N-P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전체의 디멘전은 어떻게 되죠? N 곱하기 P가 되겠죠. 그쵸? 아무튼 이러한 거를 상상을 하면은 이제 얘하고 얘가 이제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얘는 이제 N 곱하기 P, 얘는 N 곱하기 M-P. 그다음에 요거는 P 곱하기 P, 요거는 M-P 곱하기 P,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얘는 N-P 곱하기 P 여기다가 씁시다. 그러면 그냥 이거 진짜 완전 단순 무식하게 이거 그냥 길이가 2인 로우 벡터고 얘는 길이가 2인 컬럼 벡터잖아, 이렇게 풀 수 있잖아 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갖고 이제 풀 수가 있는데, 뭐만 따져주면 돼요? 얘 디멘전이 잘 정의되는지만 따지면 되죠. 여기 있는 거 U가 뭐였어요? M by P. 그 다음에 D는 U가 M by N, D가 이제 여기 있는 U는 그 U구나. 아이씨, 씁시다. 써야 되겠다. NP, 그 다음에 얘는 PP,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U tilde는 N 곱하기 M-P, 그 다음에 O는 M-P 곱하기 P, 이렇게 되죠. 그래갖고 요거 두 개는 이제 다 곱셈이 잘 정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쓰면은 이제 전체 결과는 이제 뭐가 돼요? M by 이제 P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곱셈을 정의를 하고 이제 보니까 얘는 뭐예요? 그냥 UD지 뭐. 얘는 0이에요. 0. 영행렬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 다 이제 10억씩 넣어도 상관없어요. 막말로. 그런데 그 10억씩 넣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는 여기 있는 컬럼들은 다 오소고날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컬럼들이 오소고날인 이유는 얘가 성립을 하니까. 그렇죠? 컬럼들은 다 이제 옥소고날인데 그 컬럼들이 이제 P계에 있는 것들은 다 옥소고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N-P만큼 이제 패딩을 하는 거예요. 막 거기다가 이제 채워넣는 거거든. 근데 N-P를 기존에 있던 P계랑 계속 옥소고날한 세트로 채워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거나 채워넣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식으로 하면은 전체 얘가 직교행렬이 되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 값이나 넣으면 되거든. 어차피 이제 이 뒤쪽에 곱해서 빵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설정을 해놓고 보면은 아무튼 x는 요거 두 개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ud죠. 이거는 이제
얘 설정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UD로 이제 계산이 되고, 얘가 UD면은 나머지는 이제 V 트랜스포즈가 이제 뒤에 곱해지는 거니까 요 식은 이제 원래 요 식이랑 그냥 똑같이 되겠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 파트를 새로운 U 스타로 놓고 이쪽 파트를 D 스타로 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방식대로 U 스타는 직교 행렬이 되도록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n-p개의 컬럼들을 직교하도록 이제 그냥 내가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얘는 그 대각 행렬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0으로 다 채워 넣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면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다? 이 U하고 V는 편의에 따라 갖고 내가 양쪽을 다 직교로 생각할 수 있다. 대신에 그렇게 생각할 경우에 페널티는 D가 대각행렬이 아니게 된다. 근데 내가 또 이제 그게 싫다. D는 무조건 대각행렬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U하고 V 한쪽을 직교 행렬이 아니고 반쯤 직교인 행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고, 이거는 했죠. 예, X가 그냥 혹시 까먹으실까봐 들고 왔는데, X가 이제 UDV 트랜스포즈, 이거 그냥 뭐 이 X의 SVD다 뭐 이런 거 그냥 쓰지도 않을게요. 그냥 UDV 트랜스포즈의 표현 가능할 때 얘는 고유 벡터행렬이 된다. 이런 거 있었죠. 기억나죠? 왜 이렇게 됐지? 기억 안 나면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그러라니까 갑자기 설명을 못 하겠네. 이러면은 그냥 제가 볼 때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디서부터 뭐를 설명해야 될지 이제 잘 모르는 상태. 그냥 너무 이제 당연한 상태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따져보면 이제 처음 배우는 시점으로 따져보면 고유 벡터 행렬 뭐 이런 거를 이제 따질 때 원래는 이제 x의 뭐 어떤 이제 푸사이는 람다의 푸사이 요게 성립하면 되잖아. 요게 성립하면은 푸사이는 고유 벡터 행렬이라 그러고 람다는 고유 벡터 고유값 행렬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요거의 고유 벡터 행렬인 거를 보이려면은 x 트랜스포즈 x의 v는 뭐야? 람다의 이거 아니지 않아? 이거죠, 이거. 그렇지. 요게 되는 거를 보이면 되잖아요. 이거 뭐였지? 이거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쓰고 있지?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를 보이면 되는데, 여기 이제 x가 UDV 트랜스포즈라며,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v가 나오게 되고, 여기 있는 x 트랜스포즈는 VDU 트랜스포즈가 되고, 그럼 요거 대신에 VDU 트랜스포즈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지워지고 얘는 VD 스퀘어 V 트랜스포즈 V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뒤어지고, 그래서 D 스퀘어를 내가 이렇게 주면은 이게 이제 성립하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이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기억하겠지. X 트랜스포즈 X는 이제 시메트릭하니까 적당히 이제 요런 게 이제 가능할 거다. 근데 이거를 이제 X를 이제 UDV 트랜스포즈 놓고 여기에다가 VDU 트랜스포즈 넣으면 이렇게 날라오고 VD 스퀘어 V 트랜스포즈가 돼가지고 요거하고 이제 똑같이 놓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스펙트럴 띠어럼은 좀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거고, 하여튼 그냥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그냥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변환의 분해에 대해서 할 건데,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는 그냥 X라고 칩시다. 어떠한 변환이 있는데 이 변환은 A라고 할게요. 이 데이터의 변환이 이제 곱해졌을 때 이 변환도 이제 매트릭스잖아요.
있고, 지금 이제 컨셉은 뭐냐면은 여기 우리가 보통 SVD를 데이터에다가 막 걸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데이터가 아니고 변환에다가 SVD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오징어 게임에 나온 이 우산 모양 그림이죠. 요러한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 있는 건 이제 X1, X2 이제 요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X의 디멘전이 M 곱하기 2 뭐 이제 이러한 방식이잖아요. 이 뒤에다가 내가 A라는 걸 걸려는 A는 2x2로 이제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근데 그 A는 그러면은 뭐 A11, A12, A21, A22 이런 이제 형태로 이제 A가 정의가 되어 있을 건데, 이 값들을 제가 그냥 임의로 막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막 바꿔볼 건데, 이게 A12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2라고 되어 있으면은 여기는 A11이 2라는 의미고, 여기가 2면은 여기가 이제 2라는 의미고, 여기가 이제 3이면은 1, 2니까 여기가 이제 3이라는 의미고, 네, 여기는 0이라는 의미고, 요거는 이제 1이라는 의미고, 뭐 이제 요렇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x를 이제 쭉 정의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 값들을 바꾸면 여기 a가 내가 a라는 매트릭스를 이제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좀 바꾸면은, 여기 바꿔주면은 이 값이 이제 바뀌고, 얘를 또 이렇게 바꿔주면은 여기 있는 값이 바뀌고, 그냥 이런 식입니다. 자, 근데 일단은 얘가 원래 데이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이제 x 곱하기 a를 한 거예요. x에다가 a를 이제 취한 건데, x에다가 a를 곱한 건데, 여기서 a를 udv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은 x의 a는 뭐하고 똑같냐면 x 곱하기 udv 트랜스포즈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서 x하고 u만 딱 보면은, x에서 이제 그 u라는 게 d에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각각의 옵저베이션 선별로 뭔가 변환을 취한다는 의미잖아, 그쵸? 그래서 x에다가 u를 취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보니까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그 돌린 회전 변환인 것 같죠? 그 다음에 d는 여기에서 이제 대각행렬이거나 아니면 뭐 그 위에는 대각이고 밑에는 빵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일 텐데, d를 하게 되면은 이 돌아간 축으로 뭔가 이제 그 대각행렬을 저번에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죠? 그 정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좌우로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한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취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여기 UD까지 이제 곱해지니까 이렇게 약간 돌아간 모양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늘린 것 같지 않아? 이쪽은 좀 줄인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V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 오소고날, 그러니까 그 직교 변환이죠. 직교 변환은 이제 뭔가 이제 돌리거나 반사시키는 거나 이제 이러한 건데, 얘를 돌려갖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는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변환이 된 데이터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A가 어떤 모양이 되든지 막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이번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바뀌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제 바뀌어요. 지금은 계산 중인데.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쪽을 보니까 여기 D라는 게, 여기 D라는 매트릭스가 대각행렬인데, 얘가 가지는 값이 2.2 정도고 여기가 0.19 정도죠, 그쵸? 그래가지고 요쪽으로는 이제 x 값이 이제 2.2만큼 이렇게 확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1에서 이제 한 20% 정도만 이렇게 확 줄어도 버린 거고, 이제 이러한 그 상황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UDV 트랜스포즈에서 V는 뭐 그
무조건 직교행렬이고 U는 직교행렬이거나 직교행렬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D를 그 대각행렬인 거를 그냥 포기를 해주면은 U도 그냥 직교행렬이라고 우리가 칠 수 있잖아. 그렇게 이제 놓을 수 있죠.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대각행렬이 아니라고 해도 각각의 이제 축에 대해 갖고 뭐를 곱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빵일 테니까 스케일링을 의미하는 거는 똑같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떠한 매트릭스가 변환을 의미할 때 그거는 항상 SVD를 걸면은 UD V 트랜스포즈로 분해가 될 텐데 이 중에서 U하고 V 트랜스포즈에 해당되는 거든 V든 V 트랜스포즈든 둘 다 이제 직교 변환이기 때문에 데이터 모양이랑 형태를 그냥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크기하고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뭔가 이제 데이터가 바뀔 테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텀이 그 스케일링을 담당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뭔가 이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돌린 상태에서 X축, Y축을 기준으로 스케일링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이제 역으로 돌려주고 이러한 변환들로 쪼개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형 변화는 약간 좀 가장을 해서 말하면 돌리고 줄이고 늘리고 다시 돌리고 요거 이제 세 개를 조합을 하면은 모든 성형 변화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모든 행렬은 SVD가 존재하니까 항상. 네, 이럴 줄 알고 아예 그냥 두 개를 띄워놨어. 그쵸? 자, 이거는 봐요. Y축을 많이 줄였죠. 요거를 이제 보면은 D 값을 조사하면은 이제 0.18 이렇게 Y축이 많이 줄었고 X는 이제 한 3만큼 이렇게 늘렸고 Y를 만약에 빵으로 만들면은 이게 선이 돼 버리겠지. 그렇죠? 그래서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모든 오토베이션들이 U를 취하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돌겠죠. 무조건 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건 좀 덜 돌고 이렇게 해볼까? 이 숫자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거를 내가 아무리 어떤 조합으로 바꿔도 하여튼 돌리고 그 다음 변형하고 변형된 거를 다시 돌리고 요거로 이제 요 과정으로 스텝별로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제 그 똑같은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 했던 데이터하고 똑같은데 X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X가. 그러니까 그 코릴레이션이 있죠. X하고 이제 Y축만 이렇게 뭔가 이제 분산이 다른 게 아니고 얘가 증가하면 얘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코릴레이션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그 데이터를 제가 이제 어떠한 막 이상한 거를 이제 잡아갖고 이러한 행렬을 잡아서 A라는 거로 이제 설정을 하고 이 A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주황색 여기 있는 주황색 모양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요 세 스텝으로 보면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 이제 U를 취한 게 여기 있는 파란색을 돌려가지고 빨간색처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여기가 너무 퍼져 있잖아. 눌러버렸어. 스케일링으로.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V를 취하면은 그대로 가요. 왜냐면 여기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V가 그냥 I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제 그 디커플링이라고 했던 것도 릴레이션을 이제 깨는 방법이 그냥 돌리고 그 다음에 어떤 축으로 이렇게 눌러버리고 그런 과정을 그냥 반복을 하는 이제 변환이구나. 애초에 모든 성형 변화는 그 직교 변환 그 다음에 스케일링 다시 직교 변환 요거로 이제 요거에 이제 곱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그 어떤 선형 변환을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한 그 툴이 됩니다. 제가 이 분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할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X는 U, D, V 트랜스포즈 이렇게 이제 SVD로 이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원래 있는 데이터를 이제 쪼개가지고 디컴포즈 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제 적당한 크기로 이제 합친다라는 개념을 쓸 때 제일 많이 썼던 테크닉이 이제 요거일 겁니다. D1, V1의 트랜스포즈 플러스 U2의 D2의 V2의 트랜스포즈 땡땡땡땡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몇 개
이런 것들만 싹 골라가지고 요것만 갖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버린 다음에 리컨스트럭트 해도 대충 우리가 원하는 원본이랑 거의 비슷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처음 했었잖아요. SV 첫 응용 때. 그러면은 이때 데이터를 의미하는 행렬을 제가 분해를 했죠. 여기에서 말하는 분해는 더하기로 분해를 했습니다. 어떠한 행렬이 있으면은 무슨 행렬 더하기 무슨 행렬 더하기 무슨 행렬 더하기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제가 변환을 의미하는 행렬을 SVD로 똑같이 분해를 했죠. 근데 이때 의미하는 분해는 뭐예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변환을 취하고 그다음 그 결과에다 다시 취하고 그 결과에다 다시 취하고 이렇게 이제 곱하기 꼴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분해를 할 때도 내가 이제 데이터를 분해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더하기 꼴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y를 내가 뭐 x1 더하기 x2 더하기 그러니까 베타 1의 x1, 베타 2의 x2 이렇게 더하기 꼴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어떠한 컴포넌트들로 표현하기 위한 그 세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더하기 꼴로 표현된 모델을 우리가 많이 배우죠. 만약에 내가 어떠한 그 x를 이제 바꿀 때 곱하기 꼴로 표현되는 이제 뭔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분산을 안정화한다, 아니면은 그 뭐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할 때는 그 곱하기 꼴로 표현되는 어떠한 이 트랜스폼을 분해를 할 때는 그 매트릭스가 변환을 의미할 때 걔를 이제 쪼개 가지고 생각을 하고 싶을 때는 곱해서 그 결과를 봐야 되겠죠. 계속 설명한 내용입니다. 변환을 의미하는 행렬의 분해. 임의의 매트릭스 A는 아래와 같이 분해가 가능하다. 그렇죠? 여기 X 대신에 A를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D를 대각행렬로 가정하지 않으면은 U하고 V는 언제나 직교행렬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임의의 그러니까 모든 성형 변화는 무조건 직교 변환, 스케일링, 직교 변환의 조합으로 재조합이 가능하다. 통계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통계학적으로 생각하면 결국에는 디자인 매트릭스 X가 있고 거기에 내가 A라는 변화는 이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A라는 변화는 이제 X 뒤에다가 지금 곱하는 상황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X 뒤에다 곱하는 상황은 내가 그러한 변화는 옵저베이션 Y자하게 지금 그러니까 로우 Y자하게 지금 트랜스폼을 취해준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 각 관측치별로 뭔가 이제 돌리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하고 이제 직교 변환을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관측치를 직교 변환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관측치를 직교 변환하면은 그냥 그 어떤 특정 관측치를 제가 이제 좀 다른 시점에서 본다라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특정 관측치의 값이 예를 들어서 xi의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탭스가 있고 토익이 있고 그다음에 GPA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무슨 값이 있고 무슨 값이 있고 무슨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옵저베이션 하나만 내가 A라는 트랜스폼을 취하면은 여기는 무슨 값으로 이렇게 변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물음표가 탭스를 의미할까? 의미 안 하겠지. 그렇죠. 그냥 값이 달라져 버렸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옵저베이션들을 요렇게 탭스, 토익, GPA라는 관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 데이터 뒤에다가 내가 트랜스폼을 걸게 되면은 이러한 변수 관점이 아니고 다른 변수들의 관점으로 내가 재해석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변환 이 뒤에 직교 변환을 하면은 요거는 그 컬럼 정보가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컬럼이 첫 번째 컬럼은 더 이상 탭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컬럼도 더 이상 토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컬럼도 이제 GPA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어떤 X라는 매트릭스 앞에다가 변환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컬럼이 그냥 통째로 입력으로 들어서 컬럼이 통째로 아웃풋으로 됐잖아. 그러니까 센터링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바뀌어도 얘는 여전히 탭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익을 의미하고 GPA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변환이 앞에 곱해지냐 뒤에 곱해지냐에 따라 갖고 컬럼에 있는 정보를 깰 수도 있고 컬럼에 있는 정보를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컬럼에 있는 정보를 이제 깬다라는 거는 내가 데이터를 토익, 탭스, GPA 관점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아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했었는데 설명이 혼나가지고 설명한 거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 해야 될 내용은 이제 요거예요. 그 회전 변환을 좀 재해석합시다. 그냥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종이에 이렇게 우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회전 변환을 하면 우산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종이는 가만히 있고 지금 우산을 돌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장난 같지만 여기 이제 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말장난 같지만 이 종이를 그냥 돌려요. 이렇게 생긴 종이 있죠. 이렇게 생긴 종이를 그냥 이렇게 돌려요. 그 이게 종이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데이터가 그려진 종이가 있으면은 이 종이를 이제 플립 시켜 보기도 하고 뭐 뒤에서 이제 보기도 하고 뭐 이리저리 이제 돌려보고 내가 이제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돌리다 보면은 내가 이제 어떠한 관점에서 이제 보고 싶은 건데 내가 이제 원하는 관점에서 이 원하는 모양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때 틀을 없앱니다. 축의 정보를 리셋 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축이 이러한 점선으로 있었겠지. 근데 이거를 지워버려요. 그리고 다시 축을 이렇게 반듯하게 그려요. 이렇게 반듯하게. 내가 보이는 쪽에서. 이거는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나 이렇게 해석하나 똑같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로 해석하면은 축을 완전히 지웠다가 재설정하는 느낌이 확 오죠. 근데 축을 지웠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축이 지금은 이제 우산 자료인데 내가 만약에 X축이 토익이고 Y축이 GPA였어요. 근데 그 축으로 내가 데이터를 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막 돌려. 그 다음에 어떤 마음에 드는 회전 모양이 나오면은 그때 딱 스탑을 한 다음에 거기 있는 축을 딱딱 날려요. 그럼 토익이랑 GPA에 대한 그 정보들이 사라지겠지. 그 다음에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반듯하게 다시 이렇게 축을 그립니다. 그러면은 뭐 그때 이제 X축을 G1, 그때 Y축을 G2 이렇게 이제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전 변화는 뭐예요? 그냥 축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축을 재설정한다라는 거는 컬럼 정보를 리셋했다가 다시 재설정한다라는 거고 데이터로 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한다는 의미가 돼요. 요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에서 이제 3까지 수행하는 게 회전 변환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요거랑 이제 똑같은 게 이제 직교 변환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 일반화된 게 이제 직교 변환이죠. 그래서 그 직교 변환은 의미가 뭐냐면 데이터가 정의되는 축을 재설정해요. 데이터가 정의되는 축을 재설정한다라는 거는 그 컬럼들의 정보를 재설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는 관점을 재설정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 데이터를 왜 그냥 멀쩡히 있는 걸 왜 돌려서 봐야 되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건 좀 뒤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링. 이게 스케일링이 되게 쉬운 것 같잖아. 스케일링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그 이번에는 데이터를 이렇게 상상을 할게요. 자, 우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산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땡땡땡땡땡땡땡 이런 모는 종이에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모는 종이. 모는 종이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산이. 근데 이 모는 종이가 이 종이가 사실 그냥 종이가 아니고 고무줄 같은 종이에요. 그 신축성이 있어갖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종이를 양옆으로 이제 손을 이렇게 이제 잡고 쭉 늘리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모는 종이는 눈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뭐 요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늘어난 눈금 모양이 직사각형이 되도록 유지하는 변환이 스케일링이에요. 만약에 종이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모는 종이의 눈금이 직사각형 깨지고 약간 평행사변처럼 되겠죠. 이거는 반칙입니다. 요건 스케일링이 아니에요.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돌린 다음에 스케일링을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회전 변환이랑 섞인 스케일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케일링은 결국에는
이러한 가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죽을 이제 반듯한 모양으로 이제 반듯한 모양이라는 거는 눈금이 직사각형이 유지되는 그 상황에서 늘리고 이렇게도 늘려보고 아니면은 축을 완전히 이제 없애가지고 그냥 선으로 딱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러한 방식을 이제 계속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이때 그 모는 종이의 네모 모양은 항상 이제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정사각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무슨 변환을 한 거예요? i를 곱한 거죠. i.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를 해석하기에 좀 적절하다고 이제 생각되는 어떠한 그 늘어남 정도 있죠. 이렇게 늘어났 조금 그림은 못 그리네. 이렇게 늘렸다고 칩시다. Y축으로 이렇게 길게 늘렸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눈금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을 것 같냐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눈금 정보를 다 지워요. 지우기로 다 지워. 그러니까 눈금을 다 리셋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눈금을 어떻게 해요? 반듯하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그려주는 거예요. 요게 대각행렬의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컬럼에 대한 정보를 뭔가 이제 깨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컬럼에 대한 정보는 유지하고 이제 특정 컬럼을 더 내가 중요하게 볼 거냐, 더 키울 거냐, 아니면 특정 컬럼 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다 0을 곱해가지고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러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회전 변화는 항상 여기 존재합니다. 당연하죠. 직교행렬이니까. 역행렬은 트랜스포즈잖아. 여기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회전 변환을 한다라는 거는 되게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뭐 수틀려갖고 야 이렇게 돌려보니까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다시 백업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리면 되는데 스케일링은 이거를 이제 그 여기 존재하는 스케일링도 있고 여기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당연히 여기 존재할 때는 내가 이제 뭐 x축을 이만큼 늘리고 y축을 0.5만큼 늘려라 이러면 이제 여기 존재할 수 있겠죠. 반대로 그냥 딱딱 그 줄이고 늘려주고 하면 되니까. 근데 x축을 내가 그 뭐 5만큼 늘렸는데 y축은 빵으로 만들어. 근데 빵으로 만든 애를 다시 이제 y로 리컨스트럭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이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0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스케일링은 여기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대각성 원소 중에 0이 있으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유추해서 생각하면 그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 존재하지 않는 변화는 되게 위험해요. 되게 위험해가지고 전문가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그런 거를 좀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이 통계학과 학생들, 이제 통계학과 이제 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여기 존재하지 않는 변환을 취할 때는 이게 그 데이터를 손상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환을 잘못하는 순간 내가 다시 원래 데이터로 백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깨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손상될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이런 그 손해보는 짓을 하냐? 데이터를 여기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는 데이터 중 일부를 요약을 하거나 버린다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거나 이제 버리는데 잘못 요약하면 그냥 데이터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이제 그 요약 정보가 이상하게 되는 거고 잘 요약하면은 요약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그러니까 다시 백업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환이 뭔가 요 y 햇을 구하는 거죠. 회귀 분석에서 y 햇을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데이터를 100개 주고 평균이 3.2야. 근데 그 3.2라는 숫자만 두고 데이터 100개를 다시 네가 만들어봐라고 하면 못 만들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런 회귀 같은 것도 얘 위에다가 이러한 이제 선을 그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내리죠. 이렇게 내려서 이러한 점들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예측도 하고 이제 뭐를 했어.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은 이 노란색 점들 갖고 다시 이제 그 파란색 가위를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내려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게 이제 통계학과라고 이제 보면 되고 결국에는 통계학과가 하는 거는 이 그 스케일링을 얼마나 이제 잘하느냐 이런 거랑 좀 직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커플링 요거를 이제 재해석하면은 이것도 데이터를 보는 관점을 그냥 완전히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요 주황색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퍼져 있잖아요. 이러한 모양으로 퍼져 있으면은 그냥 이게 독립이고 표준 정규 분포에서 나온 샘플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주황색에 있는 자료가 요런 식으로 이제 그 Y축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X축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으면은 분산이 1은 아니겠지. 그렇죠? 분산은 1은 아니지만 이게 그 서로 릴레이트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냥 X하고 Y의 분산이 다르구나. 근데 이제 상관은 없네. 서로 이제 그냥 뭐 그 무상관이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늘어난 방향이 요런 축으로 늘어나면은 이거는 릴레이션이 있네. 왜냐하면 이제 X가 커질수록 Y가 커지잖아. 이제 요렇게 이제 관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스케일링이 어떤 방향으로 되느냐에 따라 갖고 내가 이제 데이터가 상관이 있는 데이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데이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얘에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파란색 데이터가 빨간색 데이터처럼 보인다는 거잖아. 근데 파란색 데이터는 X하고 Y하고 릴레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빨간색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는 각도로 돌리니까 어때요? X하고 Y하고 코릴레이션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데이터를 이거 되게 이상한 각도로 이제 돌려갖고 보면 뭔가 유리한 게 있구나. 그러니까 원래 코릴레이션이 있고, 그러니까 그 종속 변수 아니 그 설명 변수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이제 너무 높으면은 별로 안 좋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 설명 변수들을 내가 그 다른 관점으로 싹싹 돌려가지고 여기에서 스탑을 딱 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원래는 이제 축이 뭐 대충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었겠죠. 이 축을 깨버려. 그냥 깨버리고 다시 재설정을 해. 그러면은 변수는 x1, x2가 의미하는 게 아니게 되겠죠. 그렇지만 나는 이제 새로운 변수를 리셋 해갖고 요 관점으로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냐? 안 위험해요. 왜냐하면 다시 백업시키면 되니까. 그렇죠? 요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그 코릴레이션을 제거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돌려놓고 보니까 뭐예요? 그냥 이거 Y축을 눌러주면 되는 거잖아. 그냥 이 Y, 그러니까 표준화만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그래갖고 표준화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디커플링이 이제 요게 그 원래 이제 베리언스 텀도 있고 코베리언스 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를 적당한 방법으로 취하면은 베리언스 텀도 눌려지고, 그렇죠? 퍼져 있는 정도도 각각 눌려지고 코릴레이션도 깨졌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는 과정이 코릴레이션을 깨는 과정이고, 돌린 다음에 이렇게 눌러버리는 과정이 베리언스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스텝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설명하다가 못했던 PCA 6분 남았습니다.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아이리스 데이터를 갖고 왔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거 코릴레이션을 조사를 해보면은 얘하고 0.9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마지막 얘를 그냥 삭제하고 그냥 원래는 이제 실제로는 n 곱하기 4 행렬을 우리가 관측을 했던 건데 그냥 제가 이제 편의상 시각화가 이제 4천 시각화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n 곱하기 3이 그냥 원래 리얼 데이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논리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 여기 이제 이거를 컬럼별로 분해를 하면은 맨 마지막에는 y가 들어가 있고 x1, x2, 이제 x3 이렇게 되어 있고 x4는 제가 그냥 더미 변수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안 쓸 거라서. 그래서 이 x1, 2, 3만 갖고 제가 x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그림을 그려주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주석 처리하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데이터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이게 뭐 여기에 뭐가 있고, 그렇죠? 여기에 또 뭐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가 이제 퍼져 있구나.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갖고 이 상태에서 뭐 클러스터링을 해라,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가 잘 구분되냐, 이 정도면 사실 잘 구분되기는 하는데 이게 각도가 0 이상한 각도가 걸려 있을 수도 있거든. 자, 이거는 데이터를 보기 좋은 각도인가요? 이거 최악이지. 다 겹쳐 있잖아. 이거 뭐 어쩌라고. 근데
뭐 예를 들었고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거 괜찮죠? 얘하고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요 정도 구분되고 얘하고 얘는 이제 이 두 그룹이 또 되게 확실하게 구분되는 느낌이잖아. 이렇게 그냥 막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돌려보면서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왜냐면 여기가 많이 겹치잖아.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요런 느낌이나 아니 요렇게 되면은 또 얘하고 너무 가까워져요. 주황색이랑 파란색이랑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까 요렇게 이제 올려보거나, 이런 지금 제가 마우스 휠을 갖고 장난치는 이게 뭐예요? 다 직교 변환이에요. 그렇죠? 직교 변환을 보면서 데이터를 막 하다가 그래 너 당첨, 그리고 여기서 고정해요. 그 다음에 모든 축을 삭제하고 x, y, g를 이 데이터 시점으로 다시 재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데이터를 다른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되겠죠. 자, 옛날 코드 SVD를 이제 해주고 X를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D1, D2, D3 이렇게 이제 해주고 V1, V2, V3를 이렇게 다 뽑아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은 이제 그 D1, D2, D3였는데 D3 값이 되게 작은 값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를 그냥 0으로 만들어주고 요것도 V1, V2, V3인데 그냥 여기 V1, V2만 이제 값을 놓고 V3는 이제 0을 넣어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단 SVD를 한 다음에 여기 V가 나온 거 있죠. 그러면 X에다가 V를 곱하면은 이거는 이제 UD가 되고, X에서 이제 V를 곱한 요게 그 우리 PC에서 제가 처음에는 요 수식을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요것도 기억하세요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리고 예전 강의 노트 보면 이게 뭐 로딩 매트릭스 아니면 로테이션 매트릭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V가 왜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불리는지 확실하게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V를 이제 곱한 상태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PCA를 하고 V까지 곱해진 상태는 요 그림 그리는 코드는 살펴보세요. 요렇게 돼요. 이게 원래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요거는 V를 곱한 상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X 곱하기 V를 하면 이게 3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3차원을 쓰는 게 아니고 2차원을 썼잖아. 그래가지고 보통은 여기에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거 못하네. 이 D tilde 요거를 이제 곱했었죠. 여기는 제가 아이리스 플랫이라는 거를 정의해서 그냥 X를 입력으로 받으면 이렇게 분해하고 이 그 분해된 거를 이제 3차원으로 플랫해주는 그러한 코드를 그냥 미리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얘가 이제 원래 자료 그 다음에 요거는 돌렸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G축을 찍어 누르는 거죠. 왜냐하면 G를 빵으로 만들었으니까 G축을 찍어 누르면 이렇게 눌려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스케일링. 이렇게 스케일링 되고 보니까 이 점들은 지금 3차원 공간에 있지만 2D 그냥 공간에 이제 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눌려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역 트랜스폼 해갖고 그럼 눌린 상태로 이렇게 또 뭔가 3차원 공간에 이렇게 또 인베딩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이 상태에서 보면은 x1, x2, x3 세 개의 변수로 표현했는데 g1, g2라는 두 개의 변수로 표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요따위 정보로 3차원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데이터를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돌리고 그 다음에 따닥 내리면은 변수를 이제 축소하는 그러한 이제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를 또 못하네. 이거는 요 코드하고 똑같아요. 요거하고 요 코드는 그냥 똑같은 코드입니다. 요거하고 이거는 제가 지금 가가지고 한 10분, 15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추가 설명하고 그 다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시험 얘기를 할 건데 이번 시험에 제가 약간 그 실험적인 문제를 꽤 많이 낼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낼 거냐면은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그 줄리아는 그냥 개념을 이해할 때 좋은 그 툴이고 여기 있는 공식 같은 거를 막 굳이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아니 그 문법을 다 외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툴일 뿐이고 그 다음에 수식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외워서 증명을 하는 게 이제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낼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교 변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게 그 면접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거기 그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라인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SVD에 대해서 통계학과는 어떻게 보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봐라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SVD는 그 UD V 트랜스포즈인데 이러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에 적용돼서 무슨 의미가 있고 아니면 이제 거기 아마 거기서 문제를 낸 의도는 걔네들을 맨날 이제 추천 시스템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SVD가 추천 시스템에도 쓰이거든요. 뭐 그런 거랑 또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길 바라거나 그게 아니면은 뭔가 그 통계학과가 이제 보는 어떤 이제 뷰 있죠. 그런 것들을 말을 할수록 내공이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직교행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뭐 역행렬이랑 트랜스포저랑 똑같은 게 직교행률 이러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직교행렬이 데이터를 이제 직교한다, 컬럼들이 직교한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어떤 변환이 이제 직교행렬이라는 거는 뭐 회전 변환이나 뭐 그런 변환을 이제 취한다는 건데, 그건 이제 데이터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를 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중공선성이 생기면 왜 안 좋아요? 그러면 그냥 오버피팅 나오고 별로던데요 뭐 이러면은 캑을 몇 번 해보니까 별로던데 이러면은 캑을 좀 해봤구나 이렇게만 되는 거지, 그거를 다중공선성에 대해서 얘가 그냥 코드만 좀 돌려보고 이론적으로 뭐를 해본 적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대답하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갑자기 직경률 뭐야 그러면 저도 그냥 몰라 그냥 그러고 치울 것 같은데, 좀 미리 생각을 해놓고 답변을 할 수 있을 때 그걸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물어봐 OX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이제 이 개념 같은 거를 딱 깨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게 쉬운 언어로 간단하게 사람들이 알아, 그게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아무튼 문제를 그렇게 낼 겁니다. 직교행률이 뭐야? 아는 대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낼 거고, 그래서 아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 많이 낼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